안녕하세요. 자, 연말이 다가오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죠? 한국에서 부자 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미국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미국 가서 부자 된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우리가 일단은 자존심은 국내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하됐지만요, 우리가 미국 가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말에 그래서 카톡 온 내용입니다. 자, 원장님 오늘 제 병원 응급실 다니는 친구가 저와 우리 애들요 초대해서 뉴저지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자, 메디케이드 보험 드는 방법도요 가르쳐주고, 차 사는 방법요, 자, 렌트하는 방법, 자, 애 학교 붙이는 방법, 인터넷과 핸폰 잘 터지는 통신사, 제 남편 취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자, 1년치 살아갈 정보를 다 풀어줬어요. 이쌤 남편은요, 고위공직자로 중소기업청에 근무하시다가 이제는 미국 가시는 바람에 그냥 아예 따라갔어요. 그죠? 자, 직장 그만두고 그냥 같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신 분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자, 간지 2년 7개월 됐는데 차 2대에 8억 주고 집 샀더라고요. 자, 대지가 어마어마해서 큰 집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 한인이 많이 살아서 ATM기에 영어요, 한국어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가서 돈 어떻게 꺼낼까? 돈만 많이 보세요. 그죠? 돈 꺼내는 것은 뭐 일단 ATM기에서 영어, 한국어 둘 다 나온다 그러니까요. 자, 저도 가평 가면요. 자, 가평 가면 ATM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로 오죠. 그래서 한번 ATM기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간단하게 ATM 2개가 있다 그래요. 애들 학교 교장이 한인이어서 한국말로 맨날 물어본대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래요 하고요. 자, 저도 제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하죠. 그죠? 그럼 페이스메이커는 펄스가 60 이하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기계적으로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디피브레이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계 장치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른쪽 팔로 주로 들어가서 일단은 라이트 에이트림에 카테타가,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펄스를 작동시켜 주죠. 그죠? 그때 우리가 잔디깎기 하는 거 피하게 하고요. 그죠? 피할 행동이 있었어. 그죠? 페이스메이커 환자 오보이드 할 액티비티가 뭐냐 이렇게 시험 나오죠. 그죠? 그러면 모잉 그레시세요. 잔디깎기 쓰는 기계 쓰면 안 되고요. 샤브링, 눈썰기 기계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그죠? 자, 한인들이 미국 가서 그렇게 큰 저택에서 눈썰기 기계 쓰고요. 자, 다음에 일단은 뭐 수영장에 청소하기요. 자, 다음에 잔디깎기 하는 거, 기계 쓰는 거, 이거 우리 간호사밖에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어리지만요, 미국 가서는 갑 중에 갑이 됩니다. 그죠? 2년 7개월 만에 8억 주고 집 사고 차 2대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한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시키는 대로 하면요, 1년 반 만에 미국 출국합니다. 물론 1년 만에. 그죠? 자, 영어 점수가 있다 8개월 만에요. 그죠? 그래 출국합니다. 선생님 힘내보시다. 자, 내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8억 주고 2년 만에 집 사고요. 자, 저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저희 후배도 그래서 미국에서 8억 주고 2년 만에 집 샀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간호사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간호사로서 딸도 간호대학 다니고 애도 미국 대학 갈 수 있게끔 지금 일단은 4학년이죠. 4학년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온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저번에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동료를 만나서 먼저 가신 친구분을 만나서 또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또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그죠? 자, 선생님과 제가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에 이제 꿀꿀한 소식 한번 해볼게요. 그죠? 미국 소식은 항상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PTSD가 있을 때요, 카핑 메커니즘이 있죠. 그죠? 그래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는요, 자, 한국에서 지금 억울하게 사는 게 플랜 A예요.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가야죠. 자, B가 아까처럼 8억에 집 사고요. 자, 2년 7개월 만에 8억에 집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자코비 병원은 대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랜 B요. 그럼 플랜 A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중환자, 그래서 KBS 9시 뉴스에서 신경림 회장이 나왔네요, 그죠? 이분은 참 간호사 옷을 좀 입고 오든지 하지, 하여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중환자 담당할 숙련 간호사가 수요가 증가됐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죠, 그죠? 물론 그래서 저도 뉴스 봤어요, 그죠? 자, 내 친구가 야 네가 싫어하는 신경림 회장 왔어. 그래서 도대체 너 왜 싫어하니? 시험 센터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싫어합니다, 저는요, 그죠? 자, 근데 하여튼 싫어한 만큼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자, 보세요. 자, 당연히 코로나 환자가 늘으니까 코로나 간호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겠죠. 자, 저희 딸도 코넬대 ICU에서 코로나 중환자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위중 중환자가 늘면서 중환자를 담당해야 될 숙련생 간호사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조치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한 간호사 인력 빨리 확보하고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갖고 앵커가 이제 한번 멘토를 했어요. 자,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방호복 속에서 땀이 너무 차서 그래서 일단 잠만 자고 집에 갔다 왔다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너무 힘들어갖고 번아웃 된 상황에서 퇴근과 출근만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내가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방호복에 갇혀서 사는 이런 상황이 내가 언제 이 세상을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중환자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앵커요, 그죠? 그래서 돌볼 간호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는데 중환자를 담당할 간호사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신경림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한 사람이 방호복을 입고 고난도의 장비가 있어서 자, 이런 고난도의 장비가 ICU 벤틸레이터까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2시간마다 교대 시간이 필요한데 자, 지금 4시간마다 하니까요 과부하가 걸린다. 자, 청소도 그래서 1인이 하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케어죠. 자, 의사인이 한 명당 1인인데 청소, 화장실, 임종 환자의 경우에는 4, 5처치 자, 하다 보니까 물도 못 마시고 땀은 나오는데 혼자서 감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인력이 그래서 특히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자, 베테랑 간호사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앵커가 간호사 모집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나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코로나 중환자의 폭증으로 3, 4배가 필요한데 간호 인력의 3배, 4배가 필요한데 장기간의 교육과 지식이 필요하고 자, 중환자 간호 교육 받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자, 부족하니까 자, 중환자 간호사를 교육시킬 투자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교육하고냐 그래서 지금 뭐 3, 4배가 필요한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보상과 처우도 함께 따라야 가져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호소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신경림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 자, 필요한데요, 그죠? 자, 파견 간호사는 보상 체계가 있고, 일단 기존 간호사는 차팅이 틀리고, 약품이 틀리고, 기존 간호사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견 간호사는 수당과 임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기존 간호사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다음에 자, 인터뷰 중에 번아웃 거의 탈진 상태다, 누워만 있다 나온다 이런 말씀 참 현장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데 중환자 치료 현상 실제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중환자 간호사의 인터뷰를 듣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환자를 돌보는 보상과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처럼 자, 짧게 시급한 것은요.
자, 10개월째 간호하는 간호사가 끝나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지금 뭐 10개월 되면 끝날까요? 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앵커가 이번과 같은 유행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인력 양성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일단은 뭐 중환자 간호가 자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중환자 교육에 필요한 간호사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병동에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은 중환자실을 얼른 그래서 템포라리로 교육을 시킨다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적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맨날 기존 간호사, 기존 중환자 간호사하고 파견 중환자 간호사를 보상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요? 23만의 유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대학 졸업한 간호사는 45만 명요. 자, 세계적으로 필리핀 간호사 다음에 2위예요. 이 45만 명 중에서 23만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을까요? 실컷 일해봤자마는 우리가 3D 업종처럼 뭐 최저임금도 못 받는 200만원짜리고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휴 간호사 23만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3만이라는 유휴 간호사의 툴을 계속 임상에 적정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면은 임상에서 계속 일하게 되고 거기에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에서 중환자 간호사가 당연히 확보될 수 있겠죠. 자동적으로 23만이라는 유휴 간호사를 빨리 국가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이 만족감을 갖고 페이를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병원에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또 중환자실을 또 분리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 유휴 간호사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기존 간호사 그 다음에 뭐 파견 간호사 기존 간호사 파견 간호사 왜 얘기하는 그러다니 앵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짧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전 국민한테 간호사가 모자라는데 23만이 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이 KBS 뉴스가 갖고 23만이 있는데 국가에서 보상만 잘하면 23만이 다 나와서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케어를 할 수 있다. 중환자 툴이 많아지면은 일반 간호사 툴이 많아지면은 중환자 간호사 툴도 늘어난다. 충분히 늘어나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이걸 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뭐 땀 흘리고 힘들고 세뇌비 필요하고 다 필요 없어요. 23만 유휴 간호사가 우리에게는 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있는 저임금 때문에 이 유휴 간호사가 집안에서 놀고 있다. 그 간호사를 이 시대에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면 모든 간호사가 코로나 케어에 집중돼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케어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케어에 이상이 없다. 이 말을 화끈하게 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유휴 간호사 3-4시간 번아웃 되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진짜. 참. 23만 여러분들도요 23만 유휴 간호사가 간호사 월급이 아주 개인금이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우리는 23만의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가 보상체계를 이 시기에 세워달라. 그러면 23만에다가 45만 간호사가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면요 굳이 필요 없어요. 자, 코로나 케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저번에 제가 간호협회에 시험센터 설치해달라고 시위하러 갔잖아요. 23만이 놀고 있다는 거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협회 담당자 부회장부터 시작해갖고 여럿이 얘기를 하는데 45만 중에서 23만이 놀고 있다.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투입되는 사람 18만 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23만 빠져있고 그럼 23만은 놀고 있어요. 아니 놀고 있는 간호사가 더 많은데 그 간호사 툴을 확실히 확보하면은 얼마나 코로나 케어에 적당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정말 협회장님 부디 그렇게 임상에 대해서 교수님만 하셨으니까 임상은 모르잖아요. 자, 모르시면은 현장에 와서 코로나 케어에 중환자실 케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미국은요 교수님이 절대로 교수만 하지 않습니다. 자, 2년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임상에 와서 케어를 해야 돼요. 임상 능력이 있어야만이 교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위급한 시기에 간호사를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는데 왜 강의하시는 분이 왜 나와서 간호협회장님을 하시는 겁니까? 임상간호사의 몫입니다. 의사협회, 그 다음에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전부 다요. 교수들은 절대 협회장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요. 협회장 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임상간호사의 몫이고요. 자, 임상간호사들이 협회비 내서 나이트부터 개고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인권을 그래서 협회비로서 내고 유지될 수 있도록 협회비 내면서 우리 간호협회장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처우 개선 해주세요 하고 이게 뭐 뽑아놨는데 뭐 간선에다가 그 다음에 12년 13년째입니다. 다음에 14년 하겠죠. 자 14년째 그래서 독재체제에서 자 이렇게 KBS 뉴스에 와갖고 23만 유유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석 같은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기존 간호사, 파견 간호사 이렇게 징징징 대면서 하다 보니까 앵커가요. 아 됐고요. 짧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참 모멸감 못 느꼈다. 왜? 23만 유유 간호사가 우리 코로나 환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보상체계를 합리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꼭 해야만이 미래에 이렇게 재난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간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아자 왜 말 못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리더십도 없고요. 자 그렇게 말도 어리버리하게 하면서 울렁뚱땅 하면요. 우리 간호사한테는 어떤 파워도 없습니다. 아니 이 기회에 코로나 기회에 얼마나 좋아요. 서울시험센터도 열고 그 다음에 23만 유유 간호사도 임상이 데리고 와서 서로 적당한 보상 그 다음에 미국처럼 많은 페인을 받지 않더라도 이게 세계 최저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우리 처지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우리의 보상 체계를 합리화시켜서 앞으로 먹고 사는데 이상 없게 해야만이 국가 재난이 예방됩니다. 아이고 참 흥분해봤자 정말 흥분하죠. 자 그랬더니 또 뭐냐면은 문손자 병원 번개 예약해서 자 야가 추적하자 청와대에서 격분했다 그래요. 자 이게 중앙일보 그래서 12월 25일날 정부 연락이 있으냐 묻자 괴롭다. 대통령 손자 특혜 진료 10이 이어졌다 해갖고요. 자 서울대 어린이병원요 예약에서 진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연합뉴스에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이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를 앞당기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 국민의힘 각상도는 자 사흘 전 서군이 5월 중순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예약한 뒤에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는 게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자 그러나 청와대는요 직무만 거듭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의혹을 조사했더니 가구원 보좌관에게 물었다. 제보는 어떻게 받았냐. 자 7월 초 제보 받았다. 5월경 대통령 손자가 예약도 규칙대로 안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왔고 온 김에 이비인후과와 그 밖에 몇 군데를 더 돌았다며 너무 화가 나 제보한다는 것이었다. 자 서울대 어린이병원은요 예약 후 진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서군이 이를 뛰어넘어 속성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알고 분개한 제보자가 각상도 의원실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자 제보가 사실인지 병원에 문의했냐 그랬더니 그렇다. 자 서울대 병원 관계자에서 내용을 추궁하니까 자 VIP가요 병원에 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슨 과에서 진료받았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 서울대 병원 기록에는 서군이요 4월 20일 온 것으로 돼 있다. 자 서군청에 예약을 한 건 언제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병원 관계에 따르면요 서군이 병원 오기를 하루 이틀 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내일 서군이 병원 갈 테니 시간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병원 측이 VIP라고 서둘러 예약명단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더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런 속성으로 병원에 와서 한 과도 아니고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한 것이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인다. 자 당시 서구는요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 악화 등의 이유로 귀국한 뒤 병원을 찾은 건 아닌가 추정한다. 자 그래서 진료 기록 공개를 청구했나 그랬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서구는 어떻게 진료받았다 하냐. 그러면 경호진을 많이 데려오지는 않았고 소아청소년과죠. 앞에서 오픈된 벤치에 순서를 기다렸다고 한다. 자, 7월 청와대를 추궁하다가 안 사실인데 청와대 실무진이요. 야당국회의원 보좌관이 서군의 속성 진료 의혹을 추적하며 자, 언론사도 냄새를 맡은 듯하다고 보고를 상부에 올렸고 이에 청와대가 격노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 아들이니까 이거는 일단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거기 유튜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모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서군이 자, 예약을 언제 했고 한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어디를 통해서 그러냐 하니까 간호팀장요. 자, 서울대병원 간호팀장이 자, 일단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간호부장님한테 연락했고 그래서 이 간호부장님이 갑자기 예약을 하니까 그 의사가 이 가장이요. 의사가 도리어 일단 이 문제를 좀 크게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느 신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VIP를 대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병원에 있다 보면은 VIP가 오겠죠. 그죠? 저도 뭐 군대병원 있을 때 VIP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우리 간호는 빠져야 됩니다. 이런 특혜 의혹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팀장님이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은 규칙도 안 하고 예약 규칙도 하지 않고 왔다 그러면요. 자,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을 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서울대 병원장이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로 톤실렉토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요. 이비인후과 가정한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 게 낫지. 우리 간호팀장님이 간호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의사들이 분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 마음대로 예약을 했어?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럼 의사들은 반론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뭐를 미뤄야 돼요? 이게 우리 뜻에 우리는 이제 진료를 담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외래를 담당하는 것은 병동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지만은 외래를 담당하는 것은 의사들이요. 하여튼 이게 진료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한테 미뤄야 됩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요. 과장님이 일단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실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팀장님은 간호부장님한테 얘기하고요. 간호부장님은 자, 그게 이제 의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루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사가 이게 제보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보 어떻게 받았나 하는데 이게 이제 의사가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단은 예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예약이 바로 그냥 이루어지다 보니 1일 만에 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의사가 성이 나지 않았냐 화가 나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간호팀장들이 청와대 하수인이냐 뭐 핫바지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청와대 핫바지 간호팀장 뭐 간호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왜곡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VIP를 다룰 때 우리가 논란에 의해서 논란이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료에 관한 것은 의사에게 있잖아요. 그죠? 진료에 관한 것은 VIP가 누구든지 왔다 그러면요. 일단은 가장을 통해서 병원장실에 바로 알려지고요. 그 병원장과 가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지 간호팀장님과 간호부장이 청와대에서 온 것을 갖다가 바로 예약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호사들이 불리한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여튼 뭐 바쁜 가중에서도 뵐 어떤 예약도 많고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연을 가진 환자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실익을 따져서 우리 간호사한테 어떤 게 좋은가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단요 좀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꼭 제가 12월 안에요. 하여튼 제가 시험센터를 유치하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이게 올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내년 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 있는 모든 목숨을 바쳐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시험센터 유치를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복 많이 받으세요.